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안 좋은 것만 바라보시고 안 좋게 해석을 해버리면 자꾸 지금같이 수익률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최근에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5월에 매도해라. 5월이 제일 안 좋다. 세린메이. 네. 그러면서 파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다 뚫고 올라가고 네, 있어요. 네. 다시 또 쫓아가셔야 돼요. 네. 세금 또 내고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4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줄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호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뵙는데 뭔가 더 산뜻한 느낌. 예.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많이 변하고 그래서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올해. 네.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올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저희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종목이나 업종 선별만 잘 해놓으면 물론 뭐 한 달 정도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얘기 나온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심하고 네. 선별 작업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을 할 때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네. 너무 매크로만 보시면은 네. 예, 투자 수익률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네. 또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뭐 부채 한도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네. 뭐 워낙 다들 걱정을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별로 재미가 없었다가 이제 그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움직이는 것도 딱 보시면은 나스닥 위주,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또 더 자세하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기술주, 성장주, 나스닥 이쪽에 대한 초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뭐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G7의 뭐 아무튼 그 중국에 있어서 네. 뭐 이제 제재 얘기 나오기까지 하는데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 부채 한도가 통과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통과를 해야지만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IRA 법안 관련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쓸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최근에 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 매도 포지션이 컸었냐면 네. 2011년 수준이었어요. 네. 보시면 이제 빨간색입니다. 이게 이제 2011년의 순 매도 포지션입니다. 네. 2011년이 어떤 해였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강등당했던 네. 예, 신용등급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도 이제 부채 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똑같은 수준까지 이렇게 매도가 컸었기 때문에 네.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그 저희는 오히려 올라갈 리스크가 더 높다. 네. 예, 빠질 리스크보다는 네. 이렇게까지 매도 포지션을 만들어 놨으면 그리고 그때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하락폭은 거의 뭐 10몇 프로 빠졌었어요. 네. 그렇지만 통과가 되고 나서 아까 보여주시면 그 고점 매도 포지션 고점부터 2년 동안에 자그마치 70%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70%나 상승할까 이건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수준의 매도 포지션이었다면 이게 바뀌게 된다면 즉 경기 침체가 세게만 오지 않으면 네. 상승을 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을까 아닐까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9번의 예를 봤었을 때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2번은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7번은 다 상승을 제법 크게 했고요. 네. 요 2번까지 포함시켜서 평균이 13.3%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12개월 동안 상승을 네. 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구간인 이 95년 2월 1일 이후에 시장을 보시면은 자그마치 35.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95년 2월 1일이냐?
이때도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가 그 다 아시는 인터넷의 활성화. 네. 예, 그러면서 IT 버블까지 연결되는 5년이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 AI 네.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산성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좀 기대를 저는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가장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는 AI 반도체의 거의 70% 들고 갑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그때처럼 막 엄청나게 급등하는 70% 상승장이 2년 동안 오자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크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대출 사이클에 있어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은행의 파산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 강화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46%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출 심사가 절반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보시면 이런 팬데믹이라든지 뭐 금융위기라든지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또 이 엄청난 센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보시면 이때보다는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기는 현상이 나오죠. 그리고 떨어질 수 있을 확률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은행권의 파산이 멈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감소되는 게 이제 멈추면 돼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숫자를 좀 분산해서 보시면은 저 아까 그 그래프에서 네. 그 문제가 됐던 게 3월 8일 정도잖아요. 네. 거기가 어디예요? 저 그래프에서? 여기 D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여기가 보시면은 예. 작년 4, 4분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미 벌써 올라왔고 예. 파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연체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기본적인 전체 연체율은 여전히 낮아요. 네. 네, 그래서 심사가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네. 대출 감소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저게 저희 굉장히 장기간의 그래프죠. 저게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죠. 이게 네. 이제 2022년 말입니다. 네. 여기가 2020년 말, 2023년 말인데 네. 보시면 강화가 됐어요. 굉장히. 네. 근데 보시면 이게 다 다르죠. 네. 여기 밑에 이게 모기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심사 강화가 대부분의 가계 대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모기지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강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모기지 비율이 얼마 되나요? 거의 80% 70%를 보시면 됩니다. 예. 가계 대출에.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분도 올라갔어요. 네. 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1,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JP 모건의 신용카드의 30일 이상 연체율이 얼마냐면 0.88%입니다. 네. 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4%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 가지고는 대란이 안 일어나요. 네. 예. 우리나라 카드 대란이 일어났었을 때 연체율이 얼마까지 치솟냐면 40%까지 네. 치솟아요. 과거에 이제 그 금융 위기가 터졌었을 때 보시면은 20몇 %까지 치솟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겨우 2, 3%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심사 기준이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연체와 연결이 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대출 감소와 연결이 되고 이 경기 침체와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큰일 났다. 대출이 감소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렇지만 이때도 보시면 95년이랑 저희가 비교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전체 연체율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 보시면 신용카드 쪽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네. 신용카드 쪽은 올라갈 거예요. 네. 전체 연체율은 많이 안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보다도 훨씬 낮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는 95년도에 리피트일 확률이 더 높다. 예, 이때도 예금 증가율이 급감을 했었고 다시 회복을 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네. 대출도 안정적이었고 경기 침체가 이 구간에 오지 않았죠. 회색 구간이 와야지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기 침체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
이거는 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한 지금 예대율이 워낙 낮아서 이건 뭐 정말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안 해주면은 감소지죠. 네. 근데 지금 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채를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얻어맞고 망했어요. 네. 그러면 어디에다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돈을 갖고 있는데 네. 대출을 해주겠죠. 네. 좀 더 높은 금리에 해주겠죠. 마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출이 그렇게 빠르게 급감할 거라고 다들 의견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은행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의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거냐. 제가 망하지 않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대출을 안 해줄 거냐. 제가 볼 때는 해준다라는 거죠. 사실은 3월 초 이후에 네. 은행들이 특히 기업들한테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많다.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지금 한 2달 지났는데 그런 현상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업 대출도 그렇고요. 네. 가계 대출도 그렇고요. 네. 결국은 펀드멘탈이 튼튼한 애들한테는 네. 더 빌려주겠죠.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빌릴지 안 빌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네. 당연히 수요가 있다 그러면 빌려준다라는 네. 거죠. 그 사람이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다면. 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들고 있어요. 지금 뭐 그 DTI나 모든 부분을 봤었을 때 대출을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그럼 늘려주겠죠. 네. 왜? 금리가 더 높게 대출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예대율이 뭐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니다. 아니고 네. 올라가고 네. 있어요. 계속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금이 네. 빠지고 있고 대출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시스템 붕괴나 뭐 경제 침체 이런 사이클은 아니고 네. 이제 결국은 셀렉션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 네. 부분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 게 이 제조업 PMI 지표. 네.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뭐냐면은 그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놓고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안 간다. 하나의 요소가 있고요. 또 제조업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이슈가 뭐냐면은 미국이 요즘에 온쇼어링을 하려고 그러고 엄청나게 지금 제조업 쪽에 이 성장을 갖다가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훨씬 더 공급이 미국 자체에서 늘어나니까. 근데 수요가 막 늘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리세션 숫자 같이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어쨌든 ISM PMI 지표가 문제예요. 네. 근데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이 정도까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까지 빠졌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있어요. 네. 네. 저희는 이번이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네. 거고요. 네. 네. 특히 95년도 요때 사이클하고 저희는 자꾸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업 PMI 지표는 월등하게 지금 50 위에 계속 있습니다.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만큼 미국은 서비스업이 중요하죠. 그리고 전에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던 숫자 보시면은 제조업이 지금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수가 네. 1980년대 이후에 급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뭐 제가 볼 때 어떤 전체 소비 시장을 끌어내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와 다르다. 네. 네. 그리고 이 PMI 지표 중에서 시카고 PMI 지표를 보시면은 확실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S&P 제조업 PMI 지표도 심지어 50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안 좋은 것만 바라보시고 안 좋게 해석을 해버리면 자꾸 지금같이 수익률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5월에 매도해라. 5월이 제일 안 좋다. 세린 메이. 네. 그러면서 파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수익률이 그거 다 뚫고 올라가고 네, 있어요. 네. 네. 다시 또 쫓아가셔야 돼요. 네. 세금 또 내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5월 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4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줄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보시고 골고루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드리는 결론은 경기 침체가 올 숫자들이 아니에요. 자, 특히 임금 상승률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5%대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5%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계 부채가 뭐 GDP의 7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소비의 급감과 연결이 된다. 이건 뭐냐면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다들 망한다더라. 그래서 나 돈 안 쓸 거야.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경기 침체로 갑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죠. 네. 바로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네. 그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략에 베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또 나쁘게 해석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자, 그 부분을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말자. 저희는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미국의 근원 서비스 CPI, 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 쪽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잖아요. 근데 주거비만 제외시키면은 0.1% 상승했어요. 곱하기 12 하면 1.2입니다. 네. 그러면 정상화됐다라는 얘기죠. 예, 서비스업마저도. 그러면 딱 하나가 아직 정상화 안 됐다. 주거비입니다. 네. 근데 주거비는 0.4% 늘었어요. 전달 대비해서. 그럼 곱하기 12 하면 네. 5%. 그죠? 그럼 5%면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이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꺾였다라는 얘기예요. 빠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걸 선행하는 지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주택 가격. 네. 근데 주택 가격이 지금 지난달에 YOY로 빠지고 0.4%. 그리고 전달 대비로 계산하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7개월.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잡히겠죠. 12개월 동안. 이건 워낙에 좀 시간차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맞아요. 그게 언제냐라는 네. 게 좀 지루한 감이 뭐 네. 영원히 안 온다 이런 말. 네, 영원히 안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꺾인 거는 작년 4월. 그렇죠. 오래됐죠. 예, 그래서 벌써 지금 11개월째. 네. 보통 13개월에서 16개월 뒤면 예,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벌써 11개월째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상승률이 8.1%대에서 지금 8.1. 그다음에 다음 달에 당연히 그 밑으로 떨어질 네. 거고 이게 쭉 떨어지게 되면 전체 인플레이션이 빠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네. 오늘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네. 시간이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채권 금리예요. 네. 채권.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왕창 빠지고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금리는 3.5가 아니라 10년 국채 금리가 뭐 3, 훨씬 아래에 2.5 이렇게 있어야죠. 떨어지겠죠.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베팅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그 이 채권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6대4 전략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주식을 60% 들고 가고 채권 40% 들고 가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저희는 주식을 더 높게 채권을 더 낮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3.5%에서 막 빠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5% 이상을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차이가 벌써 1.5%, 2% 뭐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떨어뜨릴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 타이밍이 아마도 올해 연말 뭐 아니면 내년 초부터 떨어뜨리겠죠. 근데 1년 뒤에 얼마까지 떨어뜨릴 거냐. 저희는 3.5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에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미국이 감당 가능한 금리가 뭐냐. 정부가. 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25에서 3.5 정도 된다. 좀 낮으면 3.0에서 3.5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유지를 시켜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3% 미만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2.5% 이상으로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는 3% 이상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채권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낮추셔야 돼요. 네. 저희는 얼마로 잡고 있냐면 연간 수익률 3에서 3.5 정도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가버리시면은 연 수익률 10%를 창출하는데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게 그러니까 됩니다. 채권은 지금 그냥 쿠폰 정도 외에는 더 이상 룸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꼭 생각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경기가 아주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확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네. 왜냐면 어쨌든 뭐 하락 네. 추세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뭘 투자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를 해보면 지금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적 발표가 92% 거의 이제 다 발표를 했는데 네. 78%의 기업이 예상치 66.5% 상회를 했고 75% 기업이 예상치 2.5% 상회를 하는 매출 네. 예, 나왔습니다. 이익과 매출이 다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익도 마이너스 2.5%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마이너스 15% 16%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는 한 자릿수로 끝날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냐. 네. 근데 서프라이즈는 유틸리티 임의 소비재 IT거든요. 네. 이게 매출 쪽입니다. 네. 임의 소비재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기차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IT는 당연히 AI와 네. 뭐 반도체 등등이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87%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나스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더라도 차트상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플레이션이 3%가 유지가 되면 퍼포먼스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한 게 다우입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수익률이 안 나오고요. 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안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럼 경기의 둔화를 얘기하죠. 네. 그럴 때는 중소형주 안 됩니다. 그러니까 SME 관련돼서 러셀 2000의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지금 다우와 러셀 2000이 계속 언더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뭐가 좋냐? 나스닥이 좋죠. 네. 나스닥 100이 좋죠. 네. 대형 기술주 성장이 더디어지는데 성장을 보여주는 주식,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인플레이션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또는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네. 최근 흐름이네요. 네. 딱 완전 그거죠. 흐름이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꼭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요거는 계속 우리가 체크업을 할 겁니다. 생산성 얘기는 예. 정말 오래전부터 예, 해주셨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저희가 이게 95년도에 리피트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95년도에 보시면은 2월 1일 날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어요. 아주 빠르게 3%포인트 올리고 나서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까지 올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생산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평균 3년 동안에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는 겨우 0.88%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3년에는 자그마치 2.2%입니다. 네. 두 배가 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떠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다라고 치시면은 네. 지난 3년 동안에 얼마 올랐냐? 코로나 빼시고 그냥 추세로 계산했었을 때 1.19%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높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2.1%로 올라가잖아요. 다음 분기 나왔는데 네. 이거는 저희는 지금 무조건 IT 사라 네. 라고 저희는 얘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볼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매출 증가율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성은 안 좋아지죠. 이런 추세. 근데 이제 끝났다 그게. 그리고 매출은 여전히 상승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괜찮은데 임금 상승률은 더 안 올라간다 많이. 네. 자,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IT 업종이. 그래서 저희는 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본부장님 1분 드릴게요. 정리 네.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딱 보시면 네. 나와 있으니까 네. 여기 왼쪽에 이 업종들 네. 여기서
종목을 골라내셔서 예,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전에보다 비중이 더 올라갔네요. 10% 정도 올렸습니다. 좀 네. 더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쭉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 예. 보시고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시장 얘기, 네. 경제에 대한 얘기 해주실 말씀이 워낙 많았던 것 같고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